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HLB 좀 오랜 시간 동안 좀 시원시원한 시세가 나오진 않고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하실 수는 있습니다. 사실 중간중간에 뭐 상한가도 몇 번 만들어주고 뭐 시세적인 측면으로는 충분히 좋은 어떤 모습들이 그래도 톡톡 중간에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으로는. 근데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던 그런 모멘텀 재료는 사실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어쨌든 연말까지 올해 안에 NDA 신청은 들어갈 것이다라는 어떤 뭐 약속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목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회사 측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에 일단은 상한가 한번 만들어주면서 다시 주가가 좀 연속 음봉으로 밀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그냥 버티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더 큰 손실을 보기 전에 빨리 빠져나오는 게 맞을지,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여러분들이 쉽게 공감하실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려 볼 테니까 좀 편하게 시청해 주시고요. 뭐 한번 들어가 보죠. 들어가서 이야기를 차트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좀 괜찮게 시청하신 분들 좋은 댓글도 한 번씩 꼭 남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 HLB 시세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이때 당시에 이제 뭐 한 11%, 12%대 굉장히 또 급등을 보여줬었죠. 사실 HLB가 이런 강한 시세를 내주고 나면요. 요거 이평선 다 빼고 보겠습니다. 이런 시세를 내주고 나면은 사실 2차 상승 랠리가 바로바로 나오진 않더라고요. 굉장히 좀 한번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나면은 꼭 반드시 큰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 한번 급등 나오면 꼭 빠지고 재차 상승. 그렇죠? 한번 나오면 꼭 빠지고 재차 상승.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도 한번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다 빠지고서 한참 있다가 올라왔다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원래 뭐 주가가 당연히 오르고 내리고는 반복을 하지만 이상하게 2차 파동이 바로바로 연이어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도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너무 오랜 시간 어느 일정 박스권의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보니 사실 주봉으로 놓고 보면 8에서 12만원 사이의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면 이 8에서 12만원 사이의 박스권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등락으로 따지면 이게 꽤 커요. 꽤 큰 등락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쨌든 계속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냥 뭔가 거래가 실리고 뭔가 좀 제약 주니까 화끈할 것 같고 해서 불기둥 소수면은 따라 들어가는 수급들이 많았고, 그러고 나니까 다 반납을 하니까 물려 있다가 올라오면 다시 한번 또 어느 정도 물량을 던지는 물량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기둥 이후에 어떤 2차 파동이 쉽지는 않은 그런 유형이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뭐 또 공매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저지시킨다, 압박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또 시장에서 이제 돌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요. 어쨌든 HLB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사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지금 큰 목적이 물론 최종적인 어떤 주가의 차익도 차익이지만 재료나 뭐 이런 부분으로 따지고 보면은 어쨌든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NDA 신청 들어가는 거, 그 부분이 일단 가장 좀 올해 남은 이벤트 중에서는 가장 큰 이벤트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또 회사 측에서도 중간중간에 발표할 게 올해 안에는 이제 신청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좀 해왔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주주분들이 올해 안에 되겠지, 올해 안에 되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사실 진양곤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뭐 회사 측의 유튜브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또 주주분들 앞에 자주 또 얼굴을 내비추시기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또 기대가 쌓이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근데 사실 이번 달,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번 달인 거죠. 12월 지금 뭐 녹화 기준 19일이니까 이번 달 안에 신청이 들어가지 않다라고 해도 뭐 내년 연초쯤에는 충분히 한번 우리가 기대를 다시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지금 계속 이렇게 밀리고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내가 그냥 들고 있는 게 맞을지, 비중을 더 실어야 되는 건지,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좀 맞춰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기대를 좀 이렇게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단가가 사실 어디서부터 이걸 들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최근에 어떤 이런 시세들이 한 번씩 나와줬잖아요. 한 번씩 이런 시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NDA 신청이라는 거는 또 하나의 우리가 HLB를 바라보고 있는 단기적으로 강한 모멘텀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
요런 걸로 통해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은 아마 그 이슈가 진짜 노출이 된다 하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번의 시세로 끝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을 가지고 그런 모멘텀이 언제 나올지 모를 모멘텀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종목들은요. 사실 비중을 너무 무리해서 담는 것도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왜냐면 뭐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절대 뭐 그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 예시입니다. 예시. NDA 신청 뭐 내년 하순으로 뭐 미뤄야 될 것, 뭐 미루게 될 것, 뭐 미룰 것으로 확정, 뭐 이런 예를 들어 이야기가 나왔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기대감을 또 짓누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또 주가가 안 빠진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 연말을 기대하고 들어왔던 수급들이 이탈될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충분히 생길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의 생각이 나같진 않은 거고 이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기준으로 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급들이 단기간 이탈될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주가가 좀 밀릴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최종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진짜 이거는 실패가 아니잖아. 그렇죠? 거절도 아니고 만약에 뭐 NDA 신청해서 승인 거절됐다라고 해도 다시 또 준비해서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까지 반드시 거쳐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사실 이제 추가적으로 또 조정이 나올 때마다 뭐 조금씩 더 담아가는 전략도 좋은데, 일단 최근 기준으로 했을 때, 어쨌든 뭐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도 NDA 신청 관련해가지고, 뭐 빠르면 진짜 정말 이번 달 안에 좀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뭐 내년 초? 뭐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평가. 정확한 거는 뭐 회사 측에서만 알고 있겠죠. 이걸 외부로 뭐 알고 있으면 당연히 뭐 다 사들고 있으니까 주가가 밀릴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뭐 물량을 주고받네. 뭐 이게 지금 빼는 게 일부러 빼네. 뭐 개미들을 더 괴롭히네. 개인들을 더 고통스럽게 해서 물량을 더 뺏으려고 하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사실?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어차피 이 종목은 요런 성격이고 요런 성향이고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HLB를 만약에 보유를 하겠다. 사실 저는 VIP원님들께 소량 일단 그냥 우리가 HLB 주주라도 돼보자. 요거를 가지고 뭐 대박을 놓자 이런 거보다도 소량만 한번 좀 가져가 보셔라. 다음 일정, 저도 이제 요 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하다 보니까 소량만 한번 그냥 접근을 좀 해서 일단은 들고 있어 봐라. 추후에 더 조정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매수할 테니까 일단 한번 들고만 있어 봐라. 왜? 언제 튈지는 모르고 언제 일정이 나오는 건 모르니까. 그래서 보유는 일단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추천을 한번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혹시나 9만 원 정도까지 바짝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매수를 할 계획이긴 한데 이제 정말 연말이랑 내년 연초까지 해가지고 회사 측에서 계획을 잡았던 그런 목표치를 이제 뭐라고 할까요? 진행을 정상적으로 해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감사한 일이고 주주분들께도 또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또 한번 퍼레이드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는 뭐 아니지만 자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아시다시피 뭐 지붕 뚫고 하이킥 제약 마찬가지고 시젠도 뭐 지금은 좀 눌렸지만 어쨌든 뭐 과거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상향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시가총액도 그만큼 많이 불어났고 HLB가 지금 이제 4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대비해서 글쎄요 주가가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일단 10개 정도까지라도 좀 쭉 살펴볼게요. 알테오전도 과거에 요런 라인부터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좀 올라와 줬고, 펄어비스도 보시면 그쵸? 뭐 최근에 사실 뭐 제약주들처럼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많이 좀 올라와 주기도 했었고, 카카오게임즈야 뭐 신규 상장주니까 뭐 그렇게 좀 기대하긴 그렇고, 에코프로비엠도 뭐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코스닥 보시면 또 뭐 있습니까? SK 머티리얼즈, KMW 이 정도까지 하면 딱 10개 순위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다들 굉장한 붐을 일으켜 주면서 또 코스닥을 정말 또 지금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준 종목들이고
좋은 흐름을 잘 이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HLB도 시가총액이 적은 규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규모를 가진 이 정도 몸집의 종목이 일단 아직까지 큰 시세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한 번은 좀 시세를 좀 내줄 때도 되지 않았나. 코스닥을 추가적으로 더 끌어올리기에는, 그러니까 고점에서 고가놀이하고 있는 종목들을 더 위로 지붕 뚫고 하이킥하면 너무 고평가 논란이 또 있을 수가 있고 다소 부담스러울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시가총액 4위에 머무르고 있는 이 HLB는 아직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단가다.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상승률로 따지면 그렇게 큰 시세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뭐 3월달 대비해서만 계산을 하더라도 다른 종목도 다 몇 배씩 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뭐 지금 아직 뭐 얼마 안 되잖아요. 3월달 대비해서도. 그래서 아마 HLB 쪽으로도 한번 메이저 주체들이 조금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어떤 매력은 좀 있지 않나. 물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진짜 쓸데없이 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는 종목들이지만 어쨌든 다 좋은 기업들이고 어떤 이유가 됐든지 이슈가 됐든지 다 이렇게 많이 올라와 줬었고, 뭐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장에 뭐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오고 그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 코로나 백신 쪽으로도 관심이 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이렇게 굉장히 붐을 일으켰는데 어떤 모습도 코로나 이후에는 딱 그냥 그들의 움직임, 마이웨이, 무조건 마이웨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한번 이 종목도 어떤 이슈가 됐든지 어떤 건덕지가 됐든지 한번 엮여서 추가적으로 한번 시세를 올려줄 수 있는, 굳이 타겟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HLB를 이제 타겟 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살짝 해봅니다. 기업의 그 가치 그냥 이런 걸 좀 떠나서 지금 상대적으로 좀 바닥권, 지수 대비 바닥권, 지수 대비 못 올라온 종목들로 한번 좀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HLB 쪽이 우선 타겟이 또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냥 이제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 셀트리온 형제들하고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어쨌든 한 번에 뭔가의 이슈가 있으면 조금 프리미엄까지 받아가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죠. 시즌도 마찬가지였고 셀트리온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또 많은 주가 시세를 내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HLB도 근데 사실 얘네들이 다른 종목들이 아무 이유 없이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뭐 에코프로비움도 마찬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HLB도 지금 어떤 그 재료적인 부분, 이슈적인 부분만 같이 좀 첨가가 되면은 추가적인 시세가 한번 거침없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여기서 뭐 단가적인 측면으로는 크게 진짜 더 엄청 빠질 만큼의 그런 자리는 솔직히 좀 아니지 않을까. 만약에 기다리던 재료가 좋지 않은 결과로 나오면 더 하락은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일단은 이런 단가도 우리가 더 다운사이드가 클까라는 생각은 한번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악재가 뜨면은 당연히 밑으로는 열리는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HLB 일단은 뭐 재료를 둘째치고 어쨌든 VIP 회원님들하고도 같이 좀 디테일하게 리딩을 제가 좀 해드리면서 이제 슬슬 또 비중을 조금 더 실어볼 계획이기도 합니다. 뭐 정 아니다 싶으면 그냥 또 매도를 하는 게 맞는데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좀 할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디테일하게 추후에 시세가 좀 잘 나오거나 하면은 우리가 또 상황 같이 보면서 대응을 잘 하실 분들 이번 기회에 또 이벤트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관심 가지시면서 또 VIP방에 오셔가지고 같이 또 좋은 매매,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종목들, 사실 스윙 이상, 뭐 실적이 괜찮고 모멘텀이 살아있고 좋은 종목들을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중장기관점으로 해드리기에는 사실 뭐 또 재미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재미도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유튜브엔 최대한 단타 종목들 위주로 좀 드리고 있는데, 녹십자 셀을 52,000, 잠시만요. 시간으로 좀 올랐으니까 시간으로 얘가 조금 지금 튀었거든요. 53,000원 부근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녹십자 셀 53,000원 부근 한번 노려보시고요. 단기예요. 거의 단타처럼 대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양약품은 지금 제가 추천을 좀 제대로 해드리진 못했어요. 좀 흘리듯이 해버렸는데 이게 지금 시간으로 상한가를 가버리는 바람에 좀 아쉽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긴 한데 좀 아쉽네요. 요거는 좀 놓쳐버렸고 불기둥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좀 접근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7만원
위에서 시작을 할지 모르겠지만 7만 원에 이제 지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툭 튀었다가 7만 원 딱 눌릴 때 잡는 거는 괜찮을 것 같지만 이거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아침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좀 봐야 되니까 일단은 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메디포스트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요 라인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36,000원, 36,500원 말씀드렸는데 저가 36,350원까지 빠졌다가 저점 대비 고가가 거의 12.8%나 올라갔어요. 굉장하죠. 아주 슬금슬금 조용히 올라가더니 수익 실현 잘했고요. 자, 바이오 스마트 8,650원 부근, 시장이 좋으면 플러스 50원, 시장이 좋지 않으면 마이너스 50원. 흑산병 패턴에 매물대 지지받고 돌릴 수 있는 패턴, 요거 꼭 기억하시고, 요렇게 수익 본 거 우리 정말 많죠. 한창제지 같은 경우에도 흑산병 이후에 그쵸? 매물대 지지받고 여기 매물대 지지받고서 돌리고서 수익 실현했더니 다시 출발점까지 빠져서 접근했다가 이만큼 수익 보고 나왔었죠. 자,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종근당 홀딩스, 이거 뭐 금리율도 난리 났었고. 자, 불기둥 이후에 흑산병 패턴으로 돌리고 나서 여기 사실 21선 있습니다. 이평선 21선과 매물대 지지 받고서 돌리길래 여기서 접근해가지고 수익 실현했죠. 그 다음에 다시 불기둥 이후에 시세 반납은 했지만 거래 반납은 크지 않죠. 다시 한번 매물대 지지, 그 다음에 여기 이평선 5일선까지 참고해가지고 접근해서 수익 실현 깔끔하게 했었죠. 자, 이슈가 있으면 그거는 시장에 다 반영이 돼요. 그렇죠? 그럼 그 이슈가 연속성이 있냐 지속성이 있냐만 판단하시고, 불기둥 이후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나타나는 패턴들로 2차 파동을 노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 파동들만 노리시면 돼요. 불기둥이 절대 따라가지 마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불기둥은 그냥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세요. 지금만 10% 15% 오르니까 와 이거 상한가 가겠다.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종근당 홀딩스 상한가 갈 거였으면 갔죠. 왜 못 가요? 27% 찍었죠. 15만 5천원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왜? 앞에 따라가는 종목들, 먼저 가는 선발대가 상한가를 못 가더라고요. 상한가를 가더라도 상한가 안착하고 호가가 진짜 많이 실려 있어야 돼요. 호가가 많이 쌓여 있어야 이게 상한가를 버팁니다. 그래야 뒤따라오는 후발주들이 상한가를 가든 뭘 하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앞전에 가는 종목들이 그런 식으로 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근당 홀딩스를 어떻게? 자, 종근당 홀딩스 15만 5천원 부근 전량 매도해라. 오후 2시 반에. 그쵸? 현금화해서 다음 주에 종목 교체하자. 여유 있는 사람은 소량 가져가도 좋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팔자 말씀드렸죠. 고가 얼마예요? 15만 6천원이죠. 그렇죠? 그냥 내비뒀으면 종가 얼마입니까? 13만 7,500원이에요. 그렇죠? 13만 7,500원. 그럼 이것만 해도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몇 퍼센트예요? 10% 가까이를 그냥 버릴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루를 더 시간을 보내거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원님들은 이런 정말 좋은 자리에서 매도를 깔끔하게 잘하니까 15% 수익 보신 분들도 있고 16% 이렇게, 그렇죠? 계속 수익을 본다고요. 종근당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계속 지금 분할 매도를 해왔으니까 31% 그쵸? 이런 식으로 종근당 홀딩스 거의 30% 가까이, 25% 이런 식으로, 그쵸? 홀딩스 20%.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매 기준이 좀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전 아까워요. 저런 윗꼬리를 보면,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윗꼬리가 저렇게 생겼다 내려오면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챙기고 다시 사면 되잖아요. 다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아깝기 때문에 이렇게 회원님들께 한 푼이라도 더 챙겨드리려고 계속 이렇게 아무튼 실시간으로 코칭을 좀 해드리고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좀 챙기다 보니까 이런 자금들이 쌓여서 벌써 지금 저랑 5월 달부터 리딩을 시작하신 분인데 벌써 지금 1억 가까이가 되고 있습니다. 올 해가 끝나기 전에 1억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챙기실 때도 있고 적게 챙기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챙기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죠. 어떤 날은 100만 원 챙기시는 날도 있었고, 그렇죠? 어떤 날은 또 20만 원만 챙기시는 날도 있고요. 손절을 할 건 또 하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또 30만 원 챙기시는 날도 있고, 그렇죠? 요게 쌓이니까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1억 가까이가 모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뭐 가치 투자 관점으로 가시는 것도 맞고요. 뭐 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치 투자 종목들로 추천도 드리고, 또 단기 스윙 패턴의 종목들도 추천을 드리고, 무조건 단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쭉 가지고 오니까 좋은 시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뭐 지금 14% 가까이 급등을 보이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존부터 계속 갖고 오던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 실현을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수익 실현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잡주 가지고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저는 실적 없는 종목들 단타 외에는 안 합니다. 단타도 오래 안 가져갑니다. 단타로서 딱 접근하고 아니면 그냥 빨리 치워버려요. 그래서 물리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그쵸? 이걸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좀 보고 이렇게 배우고 하는 게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전에서 좀 해보자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 농구를 좋아하는데,
농구 유튜브만 본다고 제가 농구 선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전에서 가서 공도 던지고 드리블도 하고 훈련을 해야 내 몸에 익혀야 그게 결국에 이제 내가 실력이 키워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주식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옆에서 보고만 있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필요 없어요. 아래 꼬리 달린 양봉, 망치형 마감 그거 장중에 아래 꼬리 만드는 구간에는요 음봉이에요. 음봉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매수를 해야 돼요. 음봉인 상황에서 매수를 했을 때 거기가 이제 저점이고 위로 올라오면은 그게 아래 꼬리가 되면서 양봉을 만드는 거예요. 아래 꼬리 달린 양봉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망치형 이런 거 보이시죠? 이게 원래는 장중에 여기까지 내려올 땐 음봉인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와서 양봉으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양봉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음봉으로 연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으면 계속 빠지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양봉 전환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쫓아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지금 수익을 다 보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가 이미 수익권인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접근하고 남들 팔 때 사 들어오니까 결국엔 다시 이제 음봉 나오는 거죠. 그런 경우들도 많고 아니면 윗꼬리가 뭐 이렇게 달리거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면 진짜 매매의 질이 달라지고 굉장히 재밌어질 겁니다. 그런 거를 실전에서 같이 하자고. 실전에서. 지나간 차트만 놓고 보는 것도 중요해요. 지난 차트 가지고서 유형 분석하고 패턴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꼬리가 장중에는 음봉인 것들도 있고 양봉이었다가 음봉으로 바뀌고 음봉이었다가 양봉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패턴들이 또 있어요. 그거를 실전에서 보면서 해야 된다고. 실전에서 보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중에는 이게 음봉이에요. 팔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놓고 팔지 말자라고 했어요. 왜? 지금은 시장 때문에 눌리고 있으니까 팔지 마라. 이거 지금 안 팔아도 된다. 그래서 안 팔고 들고 왔더니 마이너스 한 1, 2%, 2, 3% 잠깐 갖고 있다가 올라오니까 결국에는 3%, 4%대 수익 실현 절반 하고 지금 나머지 가져가고 있어요. 이런 거를 실전에서 배워야 된다고요. 그냥 이렇게 보면 아 양봉 마감했구나 이렇게 생각 드시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막 3일, 4일 빠지니까 막 끝난 것 같고 그렇죠?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이거 어떡하지 싶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런 상황 놓고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거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왜 끝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종근당 홀딩스 같은 거를 왜 이런 데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여기서 이걸 왜 잡을까? 이거 하락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근데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실전에서 좀 하자고요. 그리고 양봉에 사는 게 아니라 음봉에 사는 거예요. 음봉에. 양봉에 물론 사야 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음봉에 산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실전에서 가이드를 잘 잡아드릴 테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좀 질 좋은 매매를 좀 같이 해보자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벤트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 내년 시장 진짜 시장이 괜찮을 텐데 여러분들 넉넉히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또 이벤트 그냥 기존에 이제 평소에 가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부담감을 좀 낮춰드리고자 이벤트를 다시 진행을 하는 거니까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목청껏 떠들어서 목이 다 쉴 정도로 떠드는 거 VIP 회원님들께도 더 떠듭니다. 더 떠들어요. 유튜브에는 뭐 한 영상당 고작 20분 정도지만 회원님들께 더 많이 떠들어요. 글로도 떠들고 영상으로도 떠들고 많이 떠들어요. 그만큼 전달해 드릴 게 많고 같이 좀 회원님들을 이끌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열정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시면 절대 이 금액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실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이벤트 참여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주말이어도 좋습니다. 연락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